무면허 시술자한테 잘못된 치료도 받고 한 개의 치아만 임플란트를 했으면 끝날 일인데 앞에 치아까지 다 손상받고 나서 총 3개의 치아를 발치하게 된 결국 치료까지 다 해야만. 안녕하세요, 치통령 이치중 원장입니다. 이렇게 깨지고 갈라지고 이렇게 완전히 치아에 수직 파절이 일어나는 경우, 뿌리가 깊이 썩은 경우 이 치아 빼야 됩니다. 치아한테는 사용성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단어고, 임플란트 치료를 첫 번째로 권유를 해드렸을 때 걱정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통증이죠. 비용에 대한 걱정, 기간에 대한 걱정,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 치료를 미루고 안 하시게 돼서 더 악화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임플란트가 없었던 시절에는요, 이렇게 여러 개의 치아가 상실된 경우 뒤쪽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었으니까 앞에 치아를 삭제해가지고 뒤쪽에 캔틸레버라는 외팔보라고 하는데요, 뒤쪽에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앞쪽 치아를 희생시켜가지고 연결된 브릿지를 제작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14년 정도 전에는 캔틸레버를 뜯어내는 게 거의 하루의 일과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2008년도 사진인데요, 정말 오래됐죠. 환자분이 아파서 오셨는데 이게 씹으면은 이쪽을 꽉꽉 누르게 되니까 이 앞쪽 치아에서는 들리는, 시소 아시죠?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들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접착제가 이 안쪽에서 분리되면서 타액 그리고 세균들이 침투하면서 이렇게 안쪽이 완전히 다 썩어서 안타까운 결과들이 생기죠. 다행히 이 환자분은 이 앞쪽 치아를 정말 많이 썩었지만 살려서 잘 치료하고 이렇게 다 썩었었죠. 뒤쪽에는 임플란트, 새로운 뿌리를 만들고 이렇게 3개의 치아를 각각 분리시켜서 1개씩 다 만들었던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임플란트가 무서우니까 임플란트 대신 어떻게든 임플란트를 피해서 간편하게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젊은 40대 여성분이신데 앞에 2개 치아를 삭제하고 갈아내서 뒤에 1개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시켜서 결국 고생 하시다가 이쪽도 불편하셔서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앞에 치아까지 다 손상받고 나서 결국은 임플란트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치아는 빼지 않을수록 좋다, 무조건 버텨야 된다라고 잘못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해당 치아가 건전한 상태거나 아니면 잇몸뼈들이 더 염증이 생겨서 녹지 않는 정상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 주변에 잇몸뼈가 다 녹아버릴 때까지 무조건 빼지 않는 게 좋다고 해서 그 치아를 안 빼는 경우에는 브릿지를 하는데 불구하고 해당 치아 뒤쪽의 치아까지 완전히 다 치주염으로 인해서 뿌리 끝까지 모든 잇몸뼈가 다 파괴되고 나서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브릿지를 만들기 전에 난이도가 높더라도 1개의 치아만 임플란트를 했으면 정말 그냥 끝날 일인데, 앞치아는 부러지고요, 뒷치아는 치주염으로 인해서 총 3개의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보면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일반 환자분들이 정말 많구나. 저도 사실은 가끔씩 생각하면 제 치아를 누구한테 맡겨야 될지 이렇게 고민. 앞니가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관한 영상을 올렸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금니 임플란트를 하지 않게 되면 어금니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본능적으로 음식물들이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앞쪽 치아에 더 많은 힘이 가해지면 앞니가 앞쪽으로 뻗어지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임플란트를 제때 하지 않아서, 정확히 말하면 어금니가 상실된 상태로 방치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교합이 깨지는 경우가 있고요. 충치 치료 자체가 너무 무서우니까 정말 오랫동안 버티다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눈물이 글썽한 상태로 오셨었는데 치아들이 다 망가져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해당 치아만 1개만 임플란트 할 게 여러 개 치아까지 동시에 다 충치와 그리고 교합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들쭉날쭉되는 거죠. 아래 치아는 위로 솟구치고 위에 치아는 아래쪽으로 전체적으로 흐트러져서 결국 교정 치료까지 다 해야만 아름답고 완벽한 교합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있고요. 단 1개의 치아만 임플란트를 하면 되는데 방치돼 가지고 다른 치아들이 다 자리를 다 차지해 버려서 그 1개의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치아들까지 다시 다 이동을 시켜서 교정 치료까지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임플란트를 처음부터 했으면 어금니 1개, 2개 최소한으로 해서 나머지 치아들은 어쩌면 자연 치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임플란트 치료를 하지 않으려고 무면허 시술자한테 잘못된 치료도 받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치료를 선택해서 다른 치아들까지 다 망가뜨린 경우에 결국은 임플란트를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했겠죠. 아름답게 완성이 되긴 했지만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댔던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주변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임플란트를 처음부터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젊은 여성분들 아래쪽에는 뿌리만 남아있고 위에도 정말 몇 개 쓸 수도 없는 치아들이 남아있다면 오론엑스라고 해서 몇 개의 임플란트만 가지고 하나도 없었던 치아를 완벽하게 전체를 다 재건하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치과 치료는 너무 미루고 두려워서 시간을 자꾸 지체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시간이 드는 거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금니 임플란트를 염증이 생겨서 오셨던 분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분은 앞니에 4개나 임플란트가 심어져 있어요. 4개나 심어져 있다 보니까 이 주변이 치태나 세균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제거가 되지 않으면서 정말 찝찝한 상태로 이렇게 계시고 이거를 해결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2009년도에 수술을 했던 제 환자분의 사진인데요. 그 당시에 처음 오셨을 때는 이렇게 어금니가 여러 개 없는 상태로 오셨는데 이분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1년에 꼭 3번씩은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2009년도에 처음에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그리고 최근에 찍었던 사진들은 정말 임플란트가 많이 심어졌죠. 차근차근히 임플란트를 시술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 드렸었는데 2009년도에 이렇게 치아가 있었던 거를 이렇게 임플란트가 다 돼 있는데 오히려 브릿지를 했을 때보다 임플란트 브릿지가 더 예쁘게 됐죠. 이 이유는 아까 보셨듯이 임플란트를 다량으로 심지 않고 꼭 필요한 부위에만 잇몸의 간격을 잘 지켜서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도 자연 치아만큼 유지가 건강하게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치과 정기 검진은 임플란트가 다 끝나고 나서도 꼭 정기적으로 가셔서 해당 부위를 점검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던 것 중에서 치아를 발치했을 때 임플란트 절대 하지 마세요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앞니의 경우, 그리고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교정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 이게 다양한 이유가 많은데 그런 치료법으로 뭐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임플란트가 꼭 필요한 곳에는 임플란트 치료가 첫 번째 옵션인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개 치아가 빠져 있으니까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남아있는 치아들을 살리려면 무조건 치료 시작을 빨리 하셔서 그 해당 치아들을 한 개라도 더 살리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개수를 줄이면서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지 않는 좋은 치료 계획을 설계를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제가 다음번에 임플란트를 다량으로 시술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